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해외 선진 사례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 의회 몇몇 의원들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견문을 쌓고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송영진 전주시 의회 의원과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뉴질랜드 다녀왔다면서요? 예, 어떤 분들하고 몇 박 며칠 일정으로 다녀왔나요? 저희 전주시의 의원님 12분하고요. 네. 해당 부서 관광체육에 관련된 부서 직원분들 8명에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국외 연수를 결정할 때는 항상 시민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협된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는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요즘 대부분의 시민들의 보실 때 이 공무연수라는 것이 현재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약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가서 이런 걸 배워오고 또 그런 것을 지역에 접목한다면 이 수혜는 시민들이 받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가기 전에 숙지하고 가서 잘 보고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면 네. 우리 시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개인 여행을 가더라도 가기 전에 얼마만큼 볼 것인지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상당히 일정도 빽빽하고 여기서 계획을 잘 짜갖고 갔던데요. 뭘 예. 볼 것인지를. 예. 저희는 일단 뉴질랜드의 영화 산업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 그다음에 민간 교류, 생태 관광 이렇게 큰 4개 테마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저야 뭐 뉴질랜드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예. 유명한 영화들 촬영을 많이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산업은 지금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예. 뭐 접목하거나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던가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24회 개최를 했는데요. 네. 저희 전주시는 영화 산업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주력 산업을 키울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공무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에 엄청 큰 스튜디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가 네. 쿠메우 필름이라는 스튜디오인데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아바타, 뮬란, 반지의 제왕을 촬영했던 곳인데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서 아무도 지금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 대표님하고 연결이 돼서 대표님을 만나뵐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뭐 스튜디오 같은 거 뭐 해법을 좀 알려주는 건가요? 노하우를? 일단 저희로서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가 보니 실제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8만 평 규모의 그런 세트장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와. 그 대표님께서 의외로 이 헐리우드 영화가 이 쿠메오 스튜디오에 집중이 되다 보니 소화를 못 해내서 아시아권에서 오는 그런 영화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예. 대화를 나누다가 아시아 쪽에 세트장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마침 문화체육국장을 하시고 현재 기조국장을 하신 우리 최락기 국장님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첫날 만나고 저희 나름의 작전을 좀 세웠습니다. 어떤 작전을요? 일단 이 대표님을 전주에 오시게끔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며칠 하다가 만약에 오신다 해도 우리가 그러면 이 8만 평이란 땅을 내줄 수 있는 그럼 부지가 있냐 이런 고민도 들었는데 새만금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일단 전주로 오시게 하고 새만금이든지 아니면 인근의 완주에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전라북도의 발전 아니겠냐. 그러다가 귀국 마지막 날 이 쿠메오 대표님을 거꾸로 요청이 와서 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를 투자하겠냐 또 어느 만큼 땅을 주겠냐
이런 결정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제가 거기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에는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가 있다. 그냥 5만 평 정도 되는데 상림동 말씀하시는 예, 거죠? 상림동입니다. 네네네. 거기에 K필름을 저희가 250억 규모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쿠메우 스튜디오가 한국에 우리 영화 전주 영화 촬영소를 민간 유탁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쿠메우도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도 준비할 시간을 벌어서 한번 운영해보고 그 노하우도 우리 전주에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5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만 제공한다면 충분히 전주 이내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우리 대표님께서 흔쾌히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전주시에 와서 시장님 한번 찾아뵙겠다. 그 쿠메오라는 분이요. 쿠메오 스튜디오인데 그 대표. 의외로 대표가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요. 한국 분.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상림동 영화 스튜디오에서도 기생충인가요? 그런 영화들 다 예. 촬영했잖아요. 세트장 만들어 놓고. 기생충 뭐 수리남부터 해서 광해부터 의외로 수리남도 여기서 촬영한 예, 거. 내부 그 실내 세트장은 여기서 촬영했고요. 와. 지금 현재 전주 종합 촬영소가 영화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명 배우들 수많은 작품들이 전주에서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군요. 예. 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잘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 세트장은 그대로 좀 남겨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놔도 영화의 고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 오신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좀 좋은 해안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10월에 온다고 하니까 큰 성과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월 네. 오셔서 이야기가 네. 잘 되면 네. 내년 국제영화제 때 다시 오셔서 그 협약을 체결하겠다. 와. 여기까지. 저희도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의외의 성과를 얻어갖고 와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꾸 이 안에만 있지 말고 벗어나야 돼요. 네, 나가서 맞습니다. 해외 그 앞서가는 문물들을 좀 보고 예. 와서 우리도 변화를 좀 겪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서관을 좀 찾았다고요? 어떤 연유에? 저희 전주시도 지금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국의 유일하게 도서관 관광 상품이 이렇게 나오듯이 도서관의 도시인데 뉴질랜드의 크라이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영국 분들이 먼저 와서 개척을 하고 소수 민족 이주를 해오면서나 이분들이 이렇게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트랑카 도서관이라고 아주 굉장히 뉴질랜드에서 한 3번째 가는 크기로 도서관이 지어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평생 교육도 하고 또 소수 이민자들의 그 적응하는 이민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주시에 독립 서점 그 대표님들이 또 책을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그 도서관에 100권 책을 기증하고 왔습니다. 네. 그 중에 기증한 책 중에 한 권이 10년 전에 혁신도시에 이주를 해오신 여성분이 남편 직장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이주해 와서 그 객지에서 그 사는 외로움, 뭐 좀 서러움, 또 살아가면서 적응하면서나 본인이 알아가는 지역의 역사, 문화, 공동체를 그 본인이 직접 글을 쓰시고 책을 만든 바람의 끈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트랑카 도서관 관계자들한테 여기에도 이민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 우리 한국 교민들도 많은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고맙다고 우리 귀국한 다음에 또 고맙다는 또 메일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생태 도시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보고 배운 거 느낀 점이 있다면서요? 그곳에 예. 가서? 일단 뉴질랜드는 일단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그걸 그대로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개발보다는 체험,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야생 동물들과 만나고 뭐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뭐 트레킹이라든지 뭐 캠핑을 통해서 그 대자연을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한번 겪어보는 이런 체험을 보고 꼭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양을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데 이 양털을만 깎아도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굉장한 또 그걸 자부심으로 갖고 결국은 그런 관광 그런 자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올라가는 주민 주도형 생태 관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는 가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큰 건물, 큰 공장이 있어서 보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문 열고 집 밖에 나가면 양떼 그 지나가고 있고 네. 소떼 지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참 목가적이고 전원적이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코로나 그 겪으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가보셔서. 일단 출국할 때부터 뉴질랜드는 아무런 김치뿐만 아니라 음식을 못 갖고 들어갑니다. 또 제조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네, 그래서 굉장히 생태를 국민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굉장히 보존하고 아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또 자전거 도로 잘 돼 있다면서요? 예, 뉴질랜드도 자전거 도로가 오클랜드 쪽에 굉장히 잘 돼 있는 걸 봤고요. 자전거 도로는 이제 유럽 쪽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접목하려고 이번에 가서 어떤 점을 좀 살펴봤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그 자전거를 레저로 보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이걸 좀 봤는데 뉴질랜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평상시부터 이게 레저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인식을 하고 타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전주도 그런 친환경 도시가 되려면 내가 이게 주말에만 타는 레저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이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는 대중의 수단으로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뭐 품평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점 또 보고서도 작성하고 했을 텐데 의원들 반응은 어때요? 야, 우리가 다녀오기 잘했다. 정말 이런 점들은 도시가 이제 우리 전주도 미래 도시가 바뀔 것 같다. 이런 점 때문에 좀 의욕도 더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전주시 의원님들은 당연한데요. 예. 이 지난주에 경남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남이요? 예. 우리 지역도 아닌데. 예,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했더니 전주시의 해외 공무원수 사례가 우수 사례로 비춰져서 경남도 의회에서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를 끝날 게 아니라 전주시 의회처럼 시민 보고회를 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어쨌든 우리가 또 귀감 사례가 된다고 하니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네. 당연히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녀와서 시민에 대해 보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공무원에서 가기 전에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떳떳하게 간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네. 가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서 가기 전에 숙지하고 또 가서도 거기에 현지에 맞는 실제로 버스도 타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그 민간 단체들도 만나보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그 우수 사례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책으로 와서 꼭 반영을 하면 이게 수혜는 시민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이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기초의원들도 만나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그런 점들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번에도 저희가
그 제 동포 중에 최다선신 멜리사리라는 국회의원분을 뵀습니다. 그쪽에서 청년 정책 또는 뭐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것도 논의를 했고 또 양국 간의 교류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이 또 그분 덕분에 데슬리 심슨이라는 오클랜드 여자 부시장님을 뵈서 저희가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서로 민간 교류를 하자. 그래서 오클랜드 체육회하고 연결이 돼서 올해 열리는 9월에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오클랜드에서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전주에서 지금 9월에 열리잖아요. 시니어 9월에 열리고 배드민턴 있습니다. 대회. 그 대회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세계연맹에서 그 동호인 대회로서는 올림픽에 준하는 대회인데요. 지금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 홍보하셔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대회로서는 제일 큰 대회고요. 50개국에 3천여 명의 선수가 지금 출전을 예정이고 또 경제적 효과는 50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개국에서 3천 명 넘게. 예, 이 정도 출전하는데 원래 2018년도에 그 대한민국 서울로 개최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쪽 계시는 배드민턴인들과 또 전주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20년도에 이 전주시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와, 우리 지역 출신 뭐 박주봉 지금 일본 대표팀 감독이라든지 김동문, 하태권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 나온 스타잖아요. 그래서 이 개최하기가 좀 수월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뭐 일본의 박주봉 감독님, 또 원광대에 계시는 김동문 교수님, 또 여러 우리 지역의 메달리스트 분들이 마쿠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인천과의 최종 경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주가 배드민턴의 성지입니다. 이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이 4개 나왔고요, 은메달 2개. 동메달이 4개 나온 도합 올림픽 메달 10개가 나온 전 세계 전무후무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세계인의 축제 배드민턴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계 배드민턴인들은 진짜 세계적인 배드민턴 메카에서 이 대회가 열린다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엔트리가 7월 10일까지 마감인데 뭐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엔트리에 지금 응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활체육 예전에 이제 중계방송을 해보면 배드민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수준급이에요. 뭐 40대 A, B 이렇게 나누어지긴 했지만 연령대별로 예전에 선수 출신들도 있고 뭐 메달리스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시니어로 이제 연세 드셔서 넘어갔을 때 그런 분들이 지금 찾는 거잖아요. 동호인들도 동호인들이지만. 예, 은퇴 선수들하고 동호인들하고 만 35세 이상 되시는 배드민턴 즐기시는 분들이 오는 건데요. 이번에 이게 배드민턴의 메카 전주에서 열린다는 것 때문에도 많은 전 세계 배드민턴인들이 지금 전주에 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그러면은 몇 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금 갑자기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70세까지인가? 70세까지. 그때까지도 배드민턴 가능해요? 요즘은 또 워낙 젊어졌으니까 10년은 낮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현재 나이에서. 왜냐하면 배드민턴이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좀 격한 운동이니까 점프도 많이 하고 많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아킬레스건도 끊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즐기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어느 운동이든 자기에 맞게끔만 하면 그 부상도 줄일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 자세를 잘못 잡든지 좀 무리하든지 하면은 꼭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뭐 탁구도 마찬가지고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위험 요소는 있죠. 위험 요소는 있는데 본인에 맞게끔 잘 하면은 부상 없이 오래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스카우트 잼버리도 8월에 170여 개 나라에서 5만 명 온다고 하죠. 또 9월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데
30여 개 나라에서 5천 명 온다고 하니까 외국인들 모습이 참 많이 뛸 것 같네요. 8월, 9월은. 저희 전주시는 이번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을 기점으로 스포츠 관광 시대를 열어서 전주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저번에 영국, 프랑스를 그 스포츠 관련돼서 공부연수 다녀온 이후에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역 특화 스포츠라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전주시는 이 지역 특화 스포츠 발굴을 해서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스포츠와 관광이 믹스되는 이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좀 거듭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둔치 같은데 그 스포츠 시설도 좋지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강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미래의 최고의 복지는 스포츠 복지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그 운동을 즐기시고 또 우리 행정이 즐길 수 있도록 그 환경 조성해 준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 맞아요. 우리 시민들은 건강한 노후가 네. 생길 거로 봅니다. 길게 보고. 예. 네.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기초의원 또 당선돼서 재선 의원이잖아요. 예. 이쪽 혁신도시가 또 지역구를 하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주민들과 소통도 자주 하고 주민들 개선 사항도 자주 듣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 혁신도시 만성동, 조천동, 여의동인데요. 저기 혁신동, 만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 만나기가 힘듭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아침에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셨다가 퇴근하면 들어오시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 SNS를 활용해서 2018년도 7월부터 매월 1일 날 SNS 의정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정 보고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게 민원 창구가 돼서 실시간으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일도 많이 바빠졌고 또 일도 그만큼 민원 처리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얼굴은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냥 SNS상에서 친해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조천 여의는 농촌동이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면 반가워하시고 또 그쪽에 좀 손길이 더 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가 또 여기저기서 들려서 제일 큰 주민들 바람은 어떤 거예요? 요즘 이렇게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이쪽 지역. 혁신동, 만성동은 뭐 저기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월 네. 1일 날 행정 통합이 되는데 이제 통합이 돼서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혁신 만성이 문화, 예술, 또 경제, 또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송영진 의원, 뉴질랜드 연수기 또 다녀와서 이렇게 경남 MBC에서도 극찬을 했다고 하니까 귀감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주민 편의 위해서 주민 복지 위해서 앞으로도 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미 뭐 7, 8월에 가실 여행 그 여름 휴가를 6월에 다녀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성수기를 피하자는 점일 텐데 무덥습니다. 하여튼 도심에서도 그늘에서 중간중간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